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이 시대의 불교는 무엇으로 세상에 응답할 것인가? 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더욱 절실하죠. 한국 불교의 다양한 종단이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고 시대의 과제에 응답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 불교의 소통과 연대를 이끄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30개 주요 종단을 아우르며 화합의 가치를 실천하고 계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진호 스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이며 대한불교 원영종 총무원장 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근데 요즘 참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종단협의회도 아마 고민이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또 종단 간의 이 협력 시스템 강화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사무총장 소임을 맡고 계시니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네. 1967년도에 일단 그 운집이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종단 간의 유대와 중진을 더 좀 함량시키고자 네. 이 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네. 그런 취지를 가지고 모였었는데 69년도에 네. 1969년도에 12개 종단이 네. 종단의 큰 어르신들이 네. 모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른들과 같이 모인 인원이 한 2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네. 모이셔가지고 네. 한국불교 총연합회를 구성을 했답니다. 네. 네, 그래갖고 69년도에 그런 결성을 해서 1989년도에 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을 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67년도에 생겨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오래됐죠. 네. 네. 나이가 많은 것이 이제 환갑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갑이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2024년 2월부터 네. 우리 스님께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소임을 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제 회원종단 그 총무원장들의 이제 선출을 해갖고 네. 이제 소임을 보게 되는데요. 소임을 맡게 되게 되면 회장님의 네. 지시를 받아가지고 네. 사무의 총괄을 하면서 네. 종단 간의 우대, 네. 화합과 네. 이런 것을 같이 상생을 할 수 있게끔 네. 협조를 하고 이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그러시군요. 소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윤활유 역할을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당연하시죠. 지금 몇 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죠? 28개 종단이 네, 현재는 28개 종단 네, 참여를 같이 하고 이렇게 계시고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종단협의회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세계 평화와 불교 발전을 위해서 이어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회의가 10월 한국에서 열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0일 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예비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날짜와 장소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아주 원만하게 네. 이제 회의한 중에서 진짜 아주 그냥 뭐 편안하게 네. 또 쉽게 네. 이렇게 협의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는 고도 경주이고 경주. 경주 네. 예, 거기서 하기로 했고 그 세계 평화 기원을 위한 또 네. 법회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세계 불교 문화 유산인 불국사에서 봉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경주가 굵직굵직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에이펙. 에이펙. 예, 그래서 너무 또 잘했잖아요. 이번에 아주 네. 그 장소를 선택을 했는데 네. 아주 그 삼국이 네. 전부 다 흡족하게 네. 만족하게 선택이 그러셨군요. 하는데 아주 네. 순조로웠습니다. 예. 네. 학술 강연회의 주제가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로 결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가 한국 사회의 그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불교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거를 아주 심취 있게끔 다뤄야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네. 더 진지하고 네. 호감이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일본이나 중국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또 학술 강연회도 하고 네.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3국에서 교대로 치르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치릅니까? 매년 한 번씩 하는 매년. 거죠. 매년 하면서 그 매년 나라가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럼 네. 3년에 한 번씩 치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회를 돌아가면서 치르자. 네. 이런 거를 교류 회의를 시작하게 된 어떤 인연이 있지 않을까,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기가 이제 어떻든 동북아의 그 평화를 위해서 네. 황금유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네. 1995년도에 베이징 네. 광제사에서 첫 회를 이게 열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셔가지고 네. 국제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네. 올해는 이제 지금 우리가 31회 차거든요. 31년 되는 그런 해에 작년에 네. 또 베이징에서 네. 그 같은 장소에서 딱 30년 만에 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올해 이제 31년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황금유대 대표성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에 국제 정세가 정말 다변화되고 있어요. 리셋이 되지 않을까, 다시 세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까지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중일 이 삼국에 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삼국 불교계의 우호 교류가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보다도 네, 이게 지금 현실로 와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실제로 우리 이제 국제 관계에서 종교 문화 교류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이제 정치적인 상은 단계적인 이렇게 흔들림이 있지만은 네. 이게 그 신뢰와 공감이 오래 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법회와 네. 청소년 교류 네. 수행, 청소년 수행 같은 걸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면 힘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서서히 그게 진행이 됨으로써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앞으로는 뭐 한중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도 함께 네. 이렇게 불교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함께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세계 우호 교류 대회는 있죠. 불교 세계 네, 맞습니다. 대회. 예. 예. 우선은 이제 종단협 회장이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가 마주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종단 간의 연대와 화합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말씀, 어떤 회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국 불교가 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네. 는 각 종단의 전통을 예. 이게 뛰어넘어서 연대와 화합이 필수적으로 이루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한국 불교 전체의 네. 위상을 높이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네. 공동의 소원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그 종단협의회에 28개 네, 네. 종단이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통 분모가 불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부처님 말씀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지만 또 분자를 보면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단 간의 전통과 수행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 이 공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 스님께서는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종단 간 연대는 차이를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뭐 다름을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비를 좀 더하고 네. 예, 또 함께 실천하는 길 속에서 공동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우선이 있겠죠. 네. 그 길은 달라도 마음이 하나면은 우리는 어떠한 뭐 가치가 있더라도 같은 진리를 네. 향해 나아가지 않을까 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중요한 말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네. 길을 다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다름을 존중하자. 존중하지.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거 정말 우리 종교 안에서도 중요하죠. 우리 종단 안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세계적인 종교 속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다름을 가장 잘 인정하는 게 불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불교처럼만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또 종단을 인정할 줄 안다면 이 세상에 종교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름이라고 하는 네. 그 단어 자체를 네. 상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너와 나가 네.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름이 그러네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종교가 불교라고 합니다마는 네, 맞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이 젊은 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총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네,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지요? 네. 네. 그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네, 그 존재하지 않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통 용어를 고수하고 하기보다는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언어로 재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통, 무상, 연기 같은 개념도 삶의 문제와 연결해 풀어냈을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는 사찰 안에 머무는 것이 네. 그게 종교가 아니라 네, 일상 속에서도 체험되고 네, 네, 디지털로 소통되면서 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네, 그런 살아있는 가르침이어야
네.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젊은 세대는 교리를 배우기보다는 네. 삶의 변화를 네.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가 될 때 자연스럽게 미래와 이어지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 요즘 MZ 세대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자기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불교에 관심을 예전보다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사찰 안에만 머무르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또한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종단협의 향후 중장기 비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진 준비 중인 주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별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MZ 세대들의 관심이 높고 네. 이 불교계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 이것을 국제 불교 박람회 할 때 네. 이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녀가셨군요. 예, 지난번에 커팅식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거기 이렇게 라운딩을 해봤었는데 진짜 많은 세대들이 그리고 호감을 가지고 와서 불교에 접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게 참 네. 뿌듯하고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종단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700년이라는 그렇죠. 네.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불교 회관이 좀 없습니다. 네. 예, 명실공히 내세워야 되는 그런 이제 불교 회관이 없는 거가 참 네.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단 협의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원 종단들의 저거를 기금으로 그 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금이 빨리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늘상 그 마음속에 그 바람인데 여타 종교에 보게 되면 회관이 없는 그런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큰 종교를 봤을 때. 근데 역사가 가장 깊은 불교가 없는 거와 이게 네. 좀 모순인 것 같다고 마음이 늘 좀 네. 저거 하고 있습니다. 숙제처럼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물론 그렇게 앞장서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또 큰 종단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불자들이 네. 십시일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불교회관이 이렇게 건립이 된다 그러면은 불교도의 위상도 좀 높아지고 또 불자들의 또 자부심도 이렇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이 그렇죠. 네. 잘 로드맵이 잘 세워져야 될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불교회관을 하나 잘 건립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네. 네. 시급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웃 종교 보면은 뭐 회관이 네. 회관이 세워진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네. 심지어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그 조계사 앞에 네. 천도교라고 하는 회관도 있죠. 십몇 층인가 이렇게 봤을 그렇죠. 때 우뚝 서 있을 때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1700년의 역사를 네. 가진 네, 좀 무색하다는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종단협의회에서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8개 노력하겠습니다. 종단 수장님들이 모이시면 네. 좀 힘을 합쳐 보십시오.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묵직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또한 감사하고요. 또 뭐 필요하다면 앞으로 진행하면서 BTN이 또 홍보 역할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물론 생각이 꼭 드네요.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진호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 제가 습관적으로 조계동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한불교 원융종의 총무 원장님이시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융종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도요. 원영종은 이제 1977년도에 네. 영산당 일자 공자 조사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네. 서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태고 보곡사를 중조로 해서 원영무의 사상을 체로하고 네. 또 대승보살 행을 용으로 삼고 또 부처님의 자비사 정신을 네. 또 상고보리 하와 중생을 이게 하는 종지로 하는 그런 네. 종단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원융종의 이 종명처럼 네. 원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는 원융으로서 우리 모든 종단 협의회가 꾸려 나가면 원융의 가치를 가지고 꾸려 나간다면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원융처럼 네. 원융무예하게 네. 아무런 걸림이 없이 그렇죠. 그렇게만 보여진다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네.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 단순히 형식에 머물지 않고 또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원융종에서 한글 법요집 발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느 정도 진행하셨습니까? 지금 일부는 이제 우리가 매월 초 하루에는 네. 이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법요집을 한글 법요로 이렇게 천수경 같은 걸 주로 이제 네.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게 네. 천수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한글 법요집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이렇게 번역이 아니고 의례 속에서도 단계 가르침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문으로 하게 되게 되면 원문은 그냥 읽기만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네. 마음속으로 새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이 한글 법요집을 이거 편찬을 하려고 그러시군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하루 법회 때 그렇게 하니까 신도들도 네. 많이 이렇게 그 공감성을 갖고 네. 이런 뜻이었구나 네. 하는 걸 느꼈을 때 예. 나름대로의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원융종의 총 본산인 원융사의 주지소임도 맡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님 바쁘실 것 같네요. 총무원장 소임도 하셔야 되고 또 주지소임도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근데 원융사가 위치한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그렇고 또 불교의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참 그건 좀 부끄러운 그걸 내세우는 거는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영사는 네. 서울 구로구에 있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올해로 창건 50주년이 됐어요. 벌써 네. 50주년이 됐는데 거기 지역이 좀 예전부터 좀 열악한 좀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를 넘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도 같이 동체 대비심을 하는 마음으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보내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좀 더 나가서는 제일 또 시급한 게 젊은 불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 때문에
군포교라든가 네. 또 장학금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여건이 닿는 대로 네. 이렇게 좀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럼 군포교는 군법당에 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 한 1,100명 이렇게 수계법회를 해봤는데요. 네. 참 장병들을 그렇게 앉혀놓고 수계법회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네. 저희가 참 너무 참 뭐 뜻이 깊었었고 또 장병들도 또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네. 직접 봤을 때 네. 우리가 뭐 황금오장이라고 하는 말 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더 절실히 필요하구나. 더 이렇게 해서 장병들 한 사람이라도 불자를 네.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열악한 군법당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열악한 군법당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 닿는 대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불자들의 신행에 있어서 연불수행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지대방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연불수행의 공덕, 어떤 공덕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이 연불수행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불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수행이 아니라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불은 우리가 꼭 멀리서 뭐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네. 항상 접해져 있는 것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 번의 연불이 마음을 바꾸고 네. 그 또 마음이 또 삶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진원이든 다란이든 아니면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정근이든 이런 네. 거를 늘상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게 뭐 짧은 연불 한 구절로 스스로 밝히는 그런 뭐 출가에서만 수행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 자체가 수행자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냥 우리 불자들이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워 알고 있는 것 같고 항상 주력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연불 그렇죠. 수행이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쉽게 또 하는 게 연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법문 중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마음의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된다. 네, 법문 중에 말씀 많이 하시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또 이 치유와 평안을 선사할 불교의 가르침을 좀 간단하게 전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전해 주실까요? 뭐 어른 스님들 항상 하시는 가르침인데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고 고통을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없애야 하는 그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는 삶을 일깨우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스스로를 따뜻하게 이렇게 자기를 품어보고 그러면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생기고 인연 따라서 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 또한 또 모든 어려움도 또 행복도 지나갈 것이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괴로움의 한 가운데에서 너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이미 이제 그 평안을 찾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 원흉종에 소속된 사찰이 지역별로 얼마나 함께 할까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말사가 있는데 종찰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도들이 이렇게 숫자는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막 종도의 숫자의 개념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전념을 하고 포교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승려로서 또 출가자로에서 도리를 하는 그런 그 수행자를 네. 정도로 이렇게 좀 네.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의 개념보다도는 약간 수행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네, 그러시군요. 종단 간의 연대는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네. 또 공동의 서원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 종단 협의의 실무 책임자로서 또 원융종의 수장으로서 우리 진호 스님의 계획과 어떤 바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님께서 소임자, 종단 협의의 소임자로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단 간의 연대는 뭐 같아지기 위한 길이 아니고, 네. 근데 그 다름을 존중하며 더 큰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말에 그치지 않고 뭐 함께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 생각이고, 네.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전통은 더욱 이렇게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네. 공동의 서원은 더 굳건하게 세워서 한국 불교가 하나의 원력으로 나아가는데 네.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원흉의 정신이면서 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융종의 수장으로서 네. 또 개인의 수행자로서의 어떤 바람이나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원형종의 수장 좀 그게 참 이게 뭐라 그렇게 참 표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제 도리를 제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한 종단을 이끌어 나가는 거 그 자체를 네. 과연 내 소임을 잘 보고 있는가 네. 이거를 자꾸 뒤돌아보고 있고 또 그런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네, 그럼요. 지금 뭐 노령화 시대이고 네. 또 출가자가 주는 그런 시대이고 이러는데 이것을 뭐 같이 현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봐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종도들과나 아니면 또 우리 출가자 어떤 뭐 종단을 초월을 해가지고 네. 같은 출가자라면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네. 해결하는 방안책을 좀 찾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스님께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바람이 있는 그런 수행자로서의 바람은 어쨌든 건강하신 그렇죠. 네, 법체가 우선이니까요. 건강하시면서 모든 계획과 바람을 성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님께서 남겨주시는 덕담도 좋고요.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불자 여러분들에게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곧 수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삶이 때로는 무겁고 고단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한가운데는 언제나 밝은 길이 훤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네. 그런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돌이켜 보는 곳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네.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내보시게 되면은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네. 그 세상에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네. 함께하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네. 간절히 네.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처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시라고 말씀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걸림없이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원융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입니다. 연대와 화합을 위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걸음이 우리 사회에 더 큰 평화와 지혜로 이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 중에 몇 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찬수 불자님, 배금희 불자님, 그리고 손영화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 모든 우리 후원 회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